고대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이름은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강렬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과연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혹자는 그녀를 로마의 권력자들을 유혹한 희대의 요부라고 칭하고, 또 다른 이들은 거대한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조국을 지키려 애쓴 비운의 영웅이자 지략가로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볼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살아남으려 한 약소국의 처절한 몸부림이자 한 인간의 지혜와 욕망, 그리고 비극적 운명이 교차하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녀는 기원전 69년에 태어났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장군이 세운 왕조로 300년 가까이 이집트를 통치해왔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날 무렵 이집트는 이미 로마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한 로마는 이집트를 곡창지대이자 동방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 여겼습니다. 기원전 51년 18세의 나이로 클레오파트라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관습에 따라 10살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통치해야 했지만 어린 왕의 야심찬 후견인들은 그녀를 권력에서 몰아내려 했죠. 그녀는 단순한 미녀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9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특히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통치자 중 이집트어를 배운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철학, 문학, 수학, 천문학 등 다양한 분야의 깊은 조예를 가진 지식인이었죠. 하지만 지식만으로는 권력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즉위 3년 만인 기원전 48년, 클레오파트라는 동생 진영의 음모로 왕위에서 쫓겨나 시리아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것으로 그녀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클레오파트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48년, 로마의 위대한 장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정적 폼페이우스를 추격하며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이집트의 왕위 계승 문제를 중재하겠다고 선언했고, 망명 중이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이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군대가 알렉산드리아를 장악하고 있어 궁전 접근이 불가능했죠.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대담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큰 자루에 넣어 카이사르의 숙소로 몰래 들여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밤, 카이사르 앞에서 자루가 풀리자 이집트의 여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극적인 등장은 52세의 카이사르에게 잊을 수 없는 인상을 남겼죠. 당시 21세였던 클레오파트라의 대담함과 지성은 카이사르를 사로잡았습니다.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의 편을 들기로 결정했고,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13세는 나일강에서 익사했고, 클레오파트라는 다시 이집트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나일강을 2개월 동안 유람하며 깊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기원전 47년 6월, 클레오파트라는 아들을 낳았고, 작은 카이사르라는 뜻의 카이사리온이라 불렀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일한 친아들로 알려지며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입지를 크게 강화시켰죠. 기원전 46년, 클레오파트라는 카이사리온과 함께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그녀의 황금 조각상을 신전에 세우는 등 특별한 대우를 했지만 이는 많은 로마인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4년 3월 15일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 위원들에게 암살당한 것입니다. 로마에 머물던 클레오파트라에게 이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그녀는 급히 이집트로 돌아왔고 로마는 새로운 권력투쟁이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카이사르 사후, 로마는 옥타비아누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의 삼두정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돌아와 왕실을 재정비하며 어린 아들 카이사리온을 공동 통치자로 앉히고 사실상 단독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경제 개혁을 단행하고 곡물 생산을 안정화시켰으며 홍해를 통한 인도양 무역을 활성화시켰죠. 화폐 개혁도 실시하여
이집트 경제를 안정시켰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을 복구하고 문화와 학문을 후원하며 자신을 이시스 여신의 화신으로 포지셔닝하여 이집트 민중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기원전 41년 동방을 담당하게 된 안토니우스가 타르수스에서 동방의 왕들을 소집했고 클레오파트라도 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소환에 응하는 대신 이를 자신을 과시할 기회로 만들었죠. 클레오파트라는 황금빛 돛을 단 호화로운 배를 타고 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로 분장한 그녀의 등장은 타르수스의 모든 사람을 압도했고 안토니우스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카이사르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냉철한 전략가였다면 안토니우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쾌락을 즐기는 사람이었죠. 그는 헤라클레스의 후손이라 자처하며 힘과 용맹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의 성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그에게 맞춰갔습니다. 카이사르와 나눴던 지적인 대화 대신 안토니우스와는 사냥과 연애, 도박과 모험을 함께 즐겼습니다. 그녀는 남장을 하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알렉산드리아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서민들의 집문을 두드리고 장난을 치기도 했죠. 두 사람은 비할데 없는 삶을 사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의 회원들은 매일 밤 화려한 연회를 열며 상상할 수 없는 사치를 즐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에게 자신이 단 한 번의 만찬에 1000만 세스테르티우스를 쓸 수 있다고 내기를 걸었죠. 안토니우스가 불가능하다고 하자 클레오파트라는 연회 중에 자신의 귀걸이에서 진주 하나를 떼어 식초에 녹여 마셨습니다. 그 진주의 가치가 1000만 세스테르티우스였던 것이죠. 이 일화는 클레오파트라의 사치와 대담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안토니우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려는 그녀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향락 속에서도 클레오파트라는 냉철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녀는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를 통해 이집트의 이익을 추구했죠. 기원전 40년 클레오파트라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남자아이는 알렉산더 헬리오스, 태양, 여자아이는 클레오파트라 셀레네, 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동방과 서방을 지배할 운명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죠. 하지만 로마의 정세는 안토니우스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와의 화해를 위해 안토니우스는 로마로 돌아가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쌍둥이를 키우며 홀로 이집트에 남았죠. 3년간 안토니우스는 로마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옥타비아와 두 딸을 낳았고 겉으로는 로마의 충실한 시민으로 행동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기간 동안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녀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기원전 37년 안토니우스는 파르티아 원정을 준비하며 다시 클레오파트라를 불렀습니다. 시리아에서 재회한 두 사람의 만남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공식적인 배우자로 인정했고 비록 로마법으로는 무효였지만 이집트와 동방에서는 정식 결혼으로 여겨졌죠.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에게 키프로스, 페니키아 해안, 킬리키아, 유대의 일부를 선물했습니다. 이는 이집트 영토를 대폭 확장시키는 것이었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옛 영광을 되찾으려는 클레오파트라의 꿈에 한 걸음 다가서는 것이었죠. 기원전 36년 클레오파트라는 또 다른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를 낳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고 안토니우스와 함께 건설할 새로운 제국의 후계자들이었습니다. 안토니우스의 파르티아 원정은 실패로 끝났지만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패배로 상처받은 안토니우스를 위로하고 격려했죠. 이 시기 안토니우스는 점점 더 클레오파트라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기원전 34년 안토니우스는 아르메니아를 정복한 후 알렉산드리아에서 승리의 개선식을 열었습니다. 로마가 아닌 이집트에서 로마식 개선식을 연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벌어진 기부의 의식이었습니다.
황금 옥좌에 앉은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앞에서 안토니우스는 동방의 영토를 나눠주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왕들의 여왕으로 선포되었고, 카이사리오는 이집트와 키프로스의 왕, 알렉산더 헬리오스는 아르메니아와 메디아와 파르티아의 왕,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는 키레나이카와 리비아의 여왕, 프톨레마이오스 필라델푸스는 시리아와 킬리키아의 왕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야심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와는 별개의 동방 제국을 건설하려 했던 것이죠. 클레오파트라는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로, 안토니우스는 새로운 디오니소스로 자신들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로마에 알려지면서 옥타비아누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를 배신하고 이집트 여왕의 노예가 되었다며 선전전을 벌였죠. 안토니우스의 유언장을 공개하여 그가 알렉산드리아에 묻히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옥타비아누스는 교묘하게도 안토니우스가 아닌 클레오파트라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은 정치적 동맹으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진정한 애정으로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 없이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를 위해 이집트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로마 제국을 둘로 나눌 만큼 강력했지만 동시에 그들의 파멸을 가져올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기원전 31년 9월 2일 그리스 악티움 곳 앞바다에서 역사를 바꿀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안토니우스의 군대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병들고 탈영자가 속출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던 중 갑자기 클레오파트라의 함대 60척이 전열을 이탈하여 남쪽으로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안토니우스는 자신의 함대를 버리고 작은 배를 타고 그녀를 뒤쫓았죠.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 전투 중에 군대를 버린 것입니다. 남겨진 안토니우스의 함대는 항복했고, 옥타비아누스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위대한 장군에서 도망자로 전락한 그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 두 사람은 화려한 연애를 계속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여전히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녀는 독약들을 수집하고 연구하며 최악의 경우를 대비했죠. 기원전 30년 옥타비아누스가 알렉산드리아에 도달했습니다. 8월 1일 안토니우스의 함대와 기병대가 항복했고, 배신당한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는 거짓 소식을 듣고 자결을 시도했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그는 클레오파트라가 숨어있던 영묘로 옮겨졌고 그녀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죽은 후 클레오파트라는 옥타비아누스와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지만 그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를 로마로 데려가 개선식에서 전시하려는 것이었죠.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습니다. 기원전 30년 8월 12일 그녀는 안토니우스의 무덤을 방문한 뒤 영묘로 돌아와 화려한 왕실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에게 안토니우스와 함께 묻어달라는 편지를 쓴 뒤 죽음을 택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클레오파트라는 황금 침대에 죽어 있었고 두 시녀도 그녀 곁에서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설은 독사에 물려 죽었다는 것이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녀가 연구한 독약을 마셨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어쨌든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포로가 되어 굴욕을 당하느니 당당하게 이집트의 여왕으로 죽기를 택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으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끝났고 이집트는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자녀들 중 카이사리오는 도망치려다 붙잡혀 처형당했습니다. 하지만 안토니우스의 세 자녀는 살아남아 로마로 보내졌고 클레오파트라 셀레네는 마우레타니아의 왕과 결혼하여 여왕이 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사후 승자인 로마는 그녀를 악마화했습니다. 로마의 시인들은 그녀를 미친 여왕, 창녀 여왕이라 불렀고 역사가들은 요부이자 마녀로 묘사했죠. 이러한 이미지는 현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가 씁니다.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기록은 대부분 그녀의 적이었던 로마인들이 남긴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단순한 미녀가 아니라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지식인이었고 20년 넘게 이집트를 통치하며 경제를 안정시킨 유능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녀가 카이사르와 안토니우스와 관계를 맺은 것은 약소국 이집트가 강대국 로마의 압박 속에서 독립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플루타르코스조차 그녀의 아름다움보다는 대화와 매력이 저항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기록했죠. 현대의 많은 역사가들은 클레오파트라를 재평가합니다. 그녀는 시대의 제약 속에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지키려 한 유능한 통치자였다는 것이죠. 만약 남자였다면 위대한 전략가로 칭송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요부도 성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려 한 복잡하고 입체적인 인간이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녀의 삶이 권력, 사랑, 존엄에 대한 보편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 클레오파트라,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던진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